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공식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지요. 새누리당은 야권연대, 야권야합? 이런 제목의 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내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대당 연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기사도 곁들여서 공유를 했는데요.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서 이를 매우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경향신문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야권 분열이 이번 총선판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조이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볼 때 새누리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국민의당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확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입증된 바 없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다.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고 판타지를 쫓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 등 몇몇 인사들 뿐이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민생이 악화돼도 제3당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페이스북 글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새누리당의 안철수 대표 응원 메시지는 그 자체가 이번 총선 구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야권 연대이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야권 후보 난입에 따른 어부지리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 연대 거부 방침을 계속 지켜주기만 하면 자신들의 총선 승리가 떼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음도 드러났다. 새누리당의 안철수 대표 응원 메시지로 총선 구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안철수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은 안철수 대표에게 응원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큼지막한 화환을 걸어줄지도 모를 일이다. 네, 상당히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야권 연대에 소극적인 안철수 대표를 두 신문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경향신문이 김한길 국민의당 전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요. 김한길 전 위원장의 말, 안철수 대표는 야권연대 없이도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여러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당 후보들이 열심히 할수록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일화를 안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의 압승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자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 2위와의 득표율 격차를 15%포인트 이상 내면서 대승한 지역들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아무래도 일여다야 구도 속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더해도 19대 총선 때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후보들의 신선도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일여다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9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고 동아일보가 말했나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19대 총선에서 야당은 참패했고 그 책임은 김용민이라는 신인에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한 걸까요?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압승 저지를 위해 연대가 불가피하다며 후보 간 연대를 압박했지만 국민의당은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죠. 정의당은 더 나아가서 개별 후보 간 단일화가 아닌 당대당 연대를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야권 연대만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투표율의 경우 19대 총선이 18대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지요. 지역별로 18대 총선은 서울, 경기, 인천 투표율이 42에서 45%였지만 19대 때는 51에서 55%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연대 효과 외에 18대 총선의 경우 이명박 정부 첫 해라는 점이 19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실정 심판 표심이 작동한 점이 차이를 가져온 요소였습니다. 야권연대가 야권의 수도권 총선 승리를 담보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연대 없이는 승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야권으로서는 필요 조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정묵 부소장은 18에서 19대 총선에서 수도권 평균 격전지는 약 60곳이다. 이번 총선은 야권 분열로 격전지가 더 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딴 자료를 갖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왜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투에 김한길 전 위원장 말을 보도한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여론조사는 과연 믿을 게 되는지 저도 의심이 갑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어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5군데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그러한 밑바닥 정서를 잘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부산 북강서갑 선거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부산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1.8% 지지율로 현역 의원인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를 오차 범위 바뀐 13.3%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하지만 3월 26일에서 27일 국제신문과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39.3%, 그리고 전재수 후보는 26.4%였습니다. 오차범위 바뀐 12.9%포인트 앞섰습니다. 박민식 후보가요. 그런데 이번 선거 어찌 된 일인지 집전화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집전화 보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휴대전화만 갖고 있는 20, 30대의 표심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 조사가 더 선거 예측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 4.13 총선에서 현 정부 심판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1.7%였습니다. 2월 25일 1차 여론조사에서 정부 심판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1.2%였던 것에 비해서 10.5%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과 함께 비박근혜계의 낙천 등 최근 공천 파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20대 총선 2차 유권자 인식조사인데요. 3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지역, 성,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응답률은 9%였습니다. 자, 이 조사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4.13 총선을 2주 앞두고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급증한 까닭은 여권 지지층의 급격한 이탈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상징되는 친박, 비박계의 공천 내분이 새누리당 지지층과 일부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권 지지층의 이탈 현상은 지역별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알려진 TK, 대구 경북,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영남이야 끝내 1번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가능한데 그래서 영남은 그렇다 치고 수도권에서도 정권 심판 여론이 무려 9.2%포인트나 늘어서 54%를 기록한 점은 괄목할 만합니다. 특히 이념, 성향별 여론을 분석해보면 정권 심판론에 공감하는 응답은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계층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차 조사 때 정권 심판론에 공감한다. 22.5%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6%로 급증했고요. 중도에서도 정권 심판에 호응한 비율이 45.1%에서 57.2%로 늘었습니다. 진보층도 62%에서 68.8%로 증가했습니다. 세대별로는 40대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반여당 정서가 강한 30대의 66.9%, 여기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여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는 50대에서도 정권 심판 여론이 12.5%포인트 급증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본 선거 변수는 아파트 값입니다. 수도권 전체 가구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섰지요. 2008년에는 뉴타운 개발 바람에 힘입어서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 48개 선거구 가운데 40석을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19대 총선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개발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새누리당은 1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 대란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임대 비율이 높고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만큼 야당이 유리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40대 중반 이전 무주택자의 경우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것은 여야 후보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로고송닷컴.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이런 사장님이 계시네요. 선거일에 투표하면 직원들에게 10,000원의 투표 수당을 주는 기업의 수장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고 커피 2-3잔을 마실 정도의 용돈도 챙기는 일석이조인 셈인데,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전력기자재 전문업체 주식회사 보성파워텍이 그러합니다. 보성파워텍. 임직원들이 투표를 하고 회사에 확인증을 제시하면 투표 수당 10,000원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원 가족이 투표했을 경우 별도로 5,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보성파워텍의 CEO는 임도수 회장님이네요. 예, 임도수 회장님 훌륭하십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사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사장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주식 거래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경준 본부장 2005년 상장되기 전인 넥슨의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80만 1,500주 약 126억 원어치를 처분합니다. 진경준 검사장은 해명서를 통해서 당시 대학 친구의 지인이 이민을 가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액면가 500원보다 훨씬 비싸게 주당 수만 원의 주식을 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시 넥슨의 어떤 주식 몇 주를 샀는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서울대 동기인 김정주 넥슨 대표의 부탁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돌출한 그 대학 친구는 도대체 누구인지, 김정주 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그 여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해명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왜 액면가보다 비싼 가격에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입했는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그가 맡았던 업무와 당시 주식 매매가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 검사장, 법무부 핵심 참모거든요.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 자체가 무리지요. 공직자의 일탈은 이뿐 아닙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4.19 혁명 간첩 배후설 등 근거 없는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머리에 권총을 겨눈 합성 사진과 함께 성남시장 이재명을 즉각 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는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람입니다. 노원경찰서 보안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지요. 김모경정, 김대영 경정이라고 다 알려졌는데, 북한군이 개입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며 5.18 재판은 사실이 오인된 쓰레기 판결이라는 글도 게재했습니다. 경찰은 김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김경정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모양입니다. 공유를 하면 내 페이스북에도 게시물이 올라가는지 몰랐다.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노련한 화술이지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청소년용으로 제작 보급한 만화책 6.25 전쟁에서 제주 4.3 사건을 제주 남로당의 무장반란이라고 편파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물관은 이 만화에서 1945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반란이 일어났다.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남로당 무장반란으로 정부작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이죠. 당시 친일 경찰들의 횡포나 토벌대의 과도한 진압은 축소하고 사태를 폭동으로 몬 다음 잘 진압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면서 정부의 잘못을 지워버립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규탄하고 있는 역사 왜곡의 또 다른 유형 아닐까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일부 가입자들에게 잘못된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보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딴 사람 거를 보낸 모양이죠? 적법하지 않은 자료 제공 요청서를 받고도 검찰에게 고객의 통신자료를 내줬던 이동통신사들, 이런 위법적인 행태를 한 데 이어서 사실 확인 과정에서도 오류를 드러내
도대체 어디까지 통신사를 믿어야 하느냐 하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집단소송 안 합니까?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을 미국 최고 수준인 시간당 $15, 약 17,000원으로 인상하는 실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국도 생활임금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등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감소된다. 그래서 역효과를 부른다. 이런 주장이 많았지요.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최근에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왔는데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그런 징후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00원도 못 주겠다는 한국과 참 비교가 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개가 정식으로 진돗개냐? 혈통 증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돗개 중앙이라든지 아니 진돗군청이라든지 반출증명서 혈통증명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꼼수의 행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돌보고 있는 진돗개가 혈통이 불분명하다고 따지는 인호군 새누리당 의원. 그가 국회에서 또 쇼를 벌였는데 발단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이거 뭘로 보입니까? 이거 뭘로 보입니까? 시계로 보입니다. 시계죠? 이게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몰래카메라예요. 녹음도 되고 동영상도 됩니다.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산 겁니다. 제2부속실에 왜 이런 몰래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근본도 없다. 안봉근 비서관이 한 건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눈밖에 나면 자를 수 있다. 이거 그런 데 쓰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건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뒤이어 나온 인호근 의원. 야당 의원님들 나가지 마세요. 여기 많이 방청하시는 관객분들 여러분까지 다 합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민희 의원이 참 공상소설을 쓰고 있구나. 한마디로 해서 요새 정치인들이 진짜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여기란다 좀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죠. 저 의장님 경고 좀 해주세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한선 버릇 고쳐야죠. 조용히 하십시오. 자, 우리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나쁜 카드 습관이 버릇 아닙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 조용히 하세요. 자, 요새 정치인들은 가만 좀 계세요. 제가 할 테니까. 요새 정치인들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조사가 아닌 데서 조사를 하고 또 심지어 수사가 아닌 데서 수사를 하고 또 심판까지 재판과 아닌 데서 재판하고 그리고 처형까지 하는 이런 형태의 모든 권력을 마치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행사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조그만 추리수설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추리수설 쓰듯이 탐정소설 쓰듯이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단정하고 규정하고 확대, 왜곡,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듣는
이런 것을 듣는 본인은 바로 그런 버릇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구체적인 워딩은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 거고요. 하여튼 본의 아니게 다소 소란을 일으킨 거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혹시 권력 실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오버하신 건 아닌지. 이 의원님, 요즘 권력 실세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기분 나쁘신가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면 청와대에 이렇게 따지시면 어떨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개가 정식으로 진돗개냐? 혈통 증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부터 2016년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지정한 공천 부적격 후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용민의 상대였던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후보 이노근 의원입니다. 저의 상대여서 꼽은 것은 아닙니다. 웬만하면은 거론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양반 정말 지난 4년 동안 그야말로 엽기적 행보였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그만 단서를 갖고 탐정 소설을 쓰듯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단정하고 확대하고 왜곡 발전시킨다. 버릇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점수 좀 따셨겠네. 예. 그리고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서 201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참가자들에게 차량, 사다리, 강목, 쇠파이프, 밧줄까지 준비해서 과격한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유사 범죄 단체로 보인다 라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아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발언도 했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것이다 라면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대표 발의했던 나쁜 법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지요. 복면금지법도 발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은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 조합원에 대한 주택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법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비정규직 확대를 부르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 허용법, 산재보상보험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 찬성했고요. 최저생계비를 무력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찬성했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주택법에 찬성했고요. 의료 민영화를 위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에 찬성했고요. 재벌의 특혜를 주고 주주권을 약화시키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찬성했고요. 국정원 권한 강화를 담은 테러방지법에 찬성했었습니다. 이런 이노근 씨가 20대 국회에서도 싸돌아다닌다. 용인이 되십니까? 서울 노원갑 유권자들의 한 표에 20대 국회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2부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